경험이 부족하고 자본이 부족하고 아이템도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을 고민하다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새로운 아이템으로 고객의 마음을 끄는 브랜드들도 좀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라면 가맹점 창업주와 가맹본부 모두 상생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가끔은 가맹본부에게만 이익인 구조를 설계해 놓고 가맹점 창업주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점주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사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정보공개서를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월 평균 매출, 매출의 상한선, 하한선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이외에 가맹본부의 내부 상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자들은 필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서는 정기, 비정기적으로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최신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는 가맹 체결 및 가맹금 납입 14일 전에는 받아야 되는데 이 날짜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의 미팅 시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이익 배분 조건들도 꼭 살펴야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에는 이 내용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고 자칫했다가는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만 좋은 사업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맹계약 해지 시에 위약금 규정에서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살피고 과도하다면 이를 변경하거나 계약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서 가맹본부의 설명만 믿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가맹계약을 해지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의 이동이 바뀌는데 이러한 점을 따지지 않고서는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면 돈 벌자고 했던 사업이 오히려 막심한 손해만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서 가맹점을 중도 폐업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 매출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될지를 살피고 가맹점을 열어야 되는데 예상과 다르게 재료비와 같은 비율이 좀 많이 드는 경우 한 예상 매출액이 커 보여도 순이익이 낮다면 위약금을 물고 울며 겨자 먹기로 폐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맹점주가 왜 이런 가맹계약을 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정보공개서는 아예 받지도 않고 엉터리 가맹계약서에 체결을 하였다가 결국 가족의 생계까지 곤란해진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잘못된 설계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가맹점 시작한 점주들은 결국 피눈물로 폐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게 가맹사업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좀 읽어나가면서 가맹점주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점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점에서 좀 자신이 없다면 가맹계약 전에 꼭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